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저께 영상을 못 올렸죠. 네, 어저께 아침에 영상을,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못 올렸는데,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올린 영상에서 화요일 장은 좋을 수 있으나 적어도 FOMC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래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영상은 못 올렸지만 그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커뮤니티 기능. 그런 걸로 통해서라도 글로라도 짧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글을 올리고 싶었고 이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구독자 500명이 안 되면 커뮤니티 기능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슬픕니다. 네, 빨리 구독자 500명 넘어야겠네요.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게 글을 좀 올리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네. 뭐 하여간에 미리 사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좀 시장 얘기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리고 시장 얘기만 하면 뭐하니까 제가 이제 추가로 뭘 할까 하다가 그 제가 장기 종목들 추천 종목들 그러니까 그거를 단기 종목들은 제가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계속 팔로우업을 했는데 근데 장기 종목들은 제가 뭐 그냥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불안하신 분도 계시고 추가 매수 하려면 좀 어느 가격이 적정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사실 오늘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주말 정도에 한번 각 잡고 제가 그동안 올렸던 그 많은 종목 추천 종목들 쫙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힌트만 살짝 드리면 현재 지금 저도 이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하려고 준비 중인 건 에스폴리텍과 신원종합개발입니다. 그것만 좀 알아두세요. 제가 주말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종목 분석 종목 하나만 하고 물론 시장 얘기 먼저 하고 그 종목 분석 얘기 잠깐 한 종목만 하고 오늘은 그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도 좀 오늘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자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 개를 말씀을 드렸죠. 13일 날 이제 CPI가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22일, 1일 22일이었나? 이제 FOMC 8월 9월 FOMC가 이제 열리고 그 부분이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번에 주간 시장 분석할 때. 그리고 FOMC가 열리고 FOMC가 아니고 CPI가 발표되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저는 지금 아주 지극히 예상 범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정도까지 상황이 진행됐으면 거의 제 전망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제 전망이 거의 90% 이상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3.5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찍었죠. 어저께 찍었습니다. 거의 3.5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3개월도 물론 당연히 오르는 거고. 자,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CPI가 근데 사실 CPI가 그럼 엄청나게 예상과 달리 높게 나왔냐? 이게 웃기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CPI 전망을 7점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7점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나와봤자 뭐 8점대 초반이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제가. 근데 CPI 발표 때가 직전이 되니까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7점대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미장이 7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4일 연속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생쇼입니다. 전형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전형적인 세력들이 위아래로 털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시장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돈이 많은 시장에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미장 그 나스닥이 어저께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저희 장은 그렇게 하락 안 하잖아요. 그게 물론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 시장 견고하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돈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만큼 그래서 변동성도 덜 나오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네. 근데 하여간에 어쨌든 지금 이런 플레이들은 이런 위아래로 흔드는 플레이들은 이런 짓거리를 해서 결국에는 위아래로 벗겨 먹는 거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세력들이.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예측이 돼요. 이거는 사실 거의 감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 타이밍 정도에 이렇게 움직이겠다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대로 세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고 거의 제 예상 범위대로 거의 움직여서 저는 이거는 지금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찐 반등에 앞서서 제가 예상했던 그 흔들기 9월 FOMC 전까지 예, 흔들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의 레벨입니다. 예. 그 정도 레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면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지금 100bp 얘기 나왔습니다. 100bp 인상. 9월 FOMC에. 아주 놀고 자빠졌다고 하세요. 네. 갑자기 100bp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금리가 이제 3.5 근처까지 가니까. 네. 진짜 전문가라는 놈들 답답합니다. 이게 얘네들은 항상 후행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야 후행적이고 그때 가서 더 안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중에 만약에 발생을 해도 자기의 그 어떤 안전 금문망을 치는 거거든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거는 예측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자기 보험이지.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는 놈들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예측 따위는 없어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그냥 거기다 해석이 아니라 그냥 말 갖다 붙이기만 하는 놈들이 전문가예요. 예. 지금 와서 100bp가 말이 됩니까? 지금 와서 언급하는 게. 그럴 거면 진작에 언급을 했어야지. 9월 FOMC 임박하기 전에.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듣지 마세요. 예. 100bp 저는 인상할 거라 보지도 않지만 설사 100bp를 인상한다고 쳐도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는 결국엔 맥시멈이 얼마냐가 그게 포인트예요. 예. 3.5냐, 4.0이냐, 예. 어디까지 올리느냐,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고점이 어디냐 그 얘긴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5 많이 가봤자 3.75 이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3.5에 근접을 이미 이게 터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끝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 사이클들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75를 올리던 100을 올리던 다음에 올리는 건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50이던 25던 그러니까 만약에 100을 올리고 다음에 설사 75를 올린다 쳐도 물론 그러면은 이제 4.0을 넘어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설사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번에 올리는 게 맥시멈이라는 겁니다. 9월 FOMC에서 올리는 금리가 피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장 반등은 그때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증시가 아니라 금융시장은 항상 앞으로 좋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성을 봐요. 예. 수출도 이번 달에 수출치가 올랐어요. 저번에 그 시장 안 오를 때 작년에 그랬죠. 수출은 계속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시장은 계속 빠져요. 왜 그랬어요? 수출은 많이 하지만 수출 증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기업 단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계속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주가는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기업이 돈은 많이 버는데 버는 그 퍼센테이지 증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대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다음에도 많이 올린다고 쳐도 이번 달에 올렸던 금리보다 다음 달에 올리는 금리가 낮으면 어떤 기대가 생기냐? 앞으로는 금리 올리는 속도가 계속 줄어들겠구나.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융시장에서는, 자산시장에서는. 제가 오늘 흥분을 하는데 이 전문가 놈들 이 새끼들 말하는 것 때문에 빡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100bp를 얘기를 해요. 멍청한 놈들이. 아, 정말 한심하게. 하여간에 네, 어쨌든 이번이 피크라는 거고, 그러면 이번이 시장 흔들기, 마지막 흔들기가 되는 달이 이번 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번 달이 금리의 인상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아마도 이번 달에 찍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마도 연준의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그 채권 놈들도 채권 플레이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제일 위기일 때 채권 가격이 가장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가 높은 게 가격이 낮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피크일 때 위기가 가장 피크일 때 그때 이 채권 금리를 가장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그러겠죠. 예. 제일 여기서 하방 세력이 제일 밀기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 그 최종 금리가 3.5로 끝나면 저는 최종 그 연준이 올리는 최종 금리가 3.5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3.5, 3.75 아니면 3.5인데 저는 3.5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3.5가 나왔잖아요. 예. 지금 이제 CPI는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FOMC가 열리기 전까지 앞으로 한 일주일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앞으로 그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연준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코멘트들은 할 수가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깜깜이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깜깜이 기간 전에 지금 CPI 딱 발표가 나오고 지금이 가장 이 금리 고점 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을 거라 봐요, 저는. 물론 FOMC 직전에 한 번 또 쇼를 하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이번에 찍었죠. 18 발표되자마자. 그리고 살살살 빠져요. 예, 살살살 빠져서 뭐 3.3, 3.2 갔다가 FOMC 직전에 다시 한번 3.5 예, 갔다가 그리고 그때도 한번 시장 빠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FOMC 끝나고 나서 그리고 뭐 하루나 이틀 뭐 직후에 올라가던 끝난 다음날 올라가던 다다음날 올라가던 간에 그리고 금리가 다시 또 빠지면서 쌍바닥이죠 얘도. 예, 쌍고점이고 쌍바닥인 거죠. 예, 그리고 시장도 그때부터 반등. 저는 이게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저도 확신이 없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거겠죠. 예. 예. 하여간에 그런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에 이제 이 증시에 대한 스토리는. 네.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런 얘기는 그 어떤 방송에서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웬만한 증시 유튜버들 다 찾아보는데 예. 없었을 겁니다. 저것도 지금 뭐 환율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뭐 이게 다 고점일 겁니다. 지금 1340원, 1400원 거의 근처까지 왔죠. 원달러 환율도. 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달러 지수는 보세요. 이번에 올랐는데도 110 이상으로 안 넘죠. 예. 110. 제가 계속 얘기해줬던 110. 예. 근데 110 안 넘었는데 미국 원달러 환율은 1400원 근처까지 갔죠. 얘는 달러 지수는 안 오르는데 이게 의미 있는 가격들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 고점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예. 퍼즐이 점점 맞춰집니다. 이거 다 보세요.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물론 원유가 오늘은 반등하지만 80 갔다가 지금 90 정도 갔죠. 90 넘는지 안 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90 못 넘으면은 다시 80대로 다시 주저앉으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방의 세력들 포지션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흥분해서 뭐 주저주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을 예측하는 키는 결국엔 금리예요. 예. 금리긴 한데 지금 금리가
3.5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유가 물론 원유는 지금 다시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어, 이런 80을 거의 찍었던 그런 또 포인트, 예,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보면, 제가 아까 말한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대응을 해야겠죠. 예, 그거는 제가 상황이 벗어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예. 어쨌든 네,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는 지금 미국이 한방 세게 조정을 했어요. CPI 딱 근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큰 추가 조정은 없을 겁니다. 물론 하루에 마이너스 1%,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마이너스 1%, 2% 정도 빠지는 조정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안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반등했으면 내일 또 빠지고, 오늘 반등했으면 또 내일 또 빠지고, 이런 그냥 횡보장일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FOMC 직전까지는. 그러다가 FOMC 앞두고 좀 변동성이 다시 커지겠죠. 예. 왜냐면 이미 한번 크게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겠죠. 예. 종목들 안에서 보면은 이게 오늘 우리 시장 크게 빠졌는데 보시면 종목들이 단기 종목들도 그렇고 장기 종목들도 그렇고, 물론 특히 단기 종목들 위주로 보면 GNC 에너지 보세요. 예. 저희 매수가 깨지도 않았습니다. 예. GN 에너지는 오늘 같은 날, 야, 이게 다시 돌려놓잖아요. 예. 그동안에 좀 빠진 이게 이상한 패턴이었거든요. 예. 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거 누가 따라 붙겠습니까? 예. 저처럼 미리 대비했던 사람 아니면은 절대 못하죠. 일반 개미면 그냥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고 딱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고, 예. 단기 종목들들 안 무너졌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뭐 순환매 장세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도 털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은, 네, 시나리오대로고 오히려 지금 가능성은 더 커졌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네, 제가 종목 추천 드렸던 장기 종목들은 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일주일 남짓일 것이고, 예, 단기 종목들은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은 혹은 뭐 그 전에도, 예, 아마도 근데 지나고 나서가 가능성 높겠죠. 예, 이 폭풍이 마지막 이런 9월의 흔들림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단기 종목들 진짜 제대로 갈 길 갈 거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시장 걱정하지 말고 제가 그 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예, 열심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 영상들 돌려보셔서 마음에 드는 전략이나 종목들 위주로 잘, 예, 본인 상황에 맞게 매수하셔서 꼭, 네, 꼭 이번 조정 이후에 반등장이 올 거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대비하셔야 돼요. 예. 반등장 대비 못하시면 그것도 엄청난, 네, 데미지일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자산면으로나. 네. 네, 시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장 얘기 말씀드리겠고, 뭐 또 야간 선물 또 반등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막 지금부터 다 막 바로 막 엄청 치고 올라오고 지금은 안 그럴 거라는 거죠. 적어도 FOMC가 마무리돼야, 네, 이거는 이제 하락폭을 어느 정도 되돌리긴 하겠지만 또 이게 목요일 날 이제 반등하고 또 금요일 날 또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럴 시나리오가 제일 높겠죠,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의미 없고 그냥 종목단에서는 근데 또 준비들 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봤을 때 세아 메카닉스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상으로 제가 봤을 때 잘하면 이번 주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거의 다음 주, 예, 잘하면 목금에도 뭐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안 되더라도 다음 주 정도면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거의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예, 안 나와도 뭐
어차피 갈 길 갈 테니까. 예.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아메칼리스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종목단에서 이런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준비하는 상승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그러면은 그 뭔 얘기입니까? 갈 종목들은 아마도 9월 말이 되면은 네, 진짜 제대로 움직임들이 나올 거다. 라는 겁니다. 준비하시죠.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와, 씨, 시장 얘기 너무 길게 했네. 지금 몇 분이야? 20분. 빌어먹을. 네. 코렌텍 얘기 빨리 해보죠. 아, 코렌텍이 아니죠. 뭐였냐? TPC였는데 어디 갔습니까? TPC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TPC 일단은 종목 분석입니다. 근데 추천은 아니에요. 추천은 아니지만 종목 분석이고 왜 추천이 아니냐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인데 아직 제가 봤을 때 어, 매수가에 오지 않았고 매수가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이 아닌 거는 지금 타이밍상으로 이번 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돈 들어왔는지 볼게요. TPC 보시죠. 자, 돈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5월 이렇게 크게 두 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이때 전고점을 못 넘기지만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는 이제 5월에는 전고점 넘기면서 터졌습니다. 월봉으로 보셔도 네, 마찬가지죠. 1월에도 네, 의미 있는 거래량 역대 최고 거래량이죠. 5월도 역대 최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네. 뭐 연봉 보셔도 네, 뭐 그렇고요. 네. 돈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세력은 모으고 있고요. 근데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평선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의미 있는 가격에 온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봉 보면 의미 있는 가격 같지만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지금 저점이 깨진 거죠. 저점을 이미 깼습니다. 이 앞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깼고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게 저점이 깨졌죠. 깨졌고 저점이 깨져서 내려갈 만한 라인 그 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반드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려갈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좋게 안 보는 이번 텀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주봉상 보시면 정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월봉에서 보셔도 이평선은 이쁩니다. 정배열이고 이평선이 좀 수렴했죠. 이런 거 보면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슈팅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주구장창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슈팅을 하고 한 뭐 4,000원대 중반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보면 뭐 5,000원대 월봉상에서 보면은 이런 가격 5,000원대 주봉상 월봉상에 놓고 보면은 이런 가격 5,000원대 이런 가격 정도는 슈팅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려오더라도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때 내려오면은 저는 이제 좀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봉 월봉상에 놓고 봤을 때 아직 하락폭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내심 3,000원대 정도는 내려와야 그러니까는 3,000원대 정도 내려와야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저점으로 보면 2,000원대 후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얘가 단기 급등 가능 종목이냐? 아직 주식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거든요.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기 애매하다. 이렇게 놓고 보나 저렇게 놓고 보나. 그래서 일단 상황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배열 같은 거 놓고 보면은 뭐 이런 거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저의 해석이지만 이번 텀이 찐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직 한 방의 바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전저점 한번 깰 만한 그런 게 보이니까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물론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일단 TPC 이거는 그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는 자동화 로봇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 하는 그런 기업이고, 물론 전 이 섹터 분명히 돈 들어온 걸 봐도 그렇고,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올해는 아닐 거라고 보고 어차피 내년일 텐데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냐, 아니 내년 상반기냐, 내년 하반기냐, 뭐 그 이유가 되느냐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한번 하방의 여지가 남아 있으니 일단은 그렇게 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3,000원대 그리고 최저로 보면 2,000원 후반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그게 당장 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올라갈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기로 매수하실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런 종목 있다. 종목 분석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시장 쫄지 마시라. 여전히 제 전략 유효하다. 어, 좀 여유 있게 아마도 매수 기회는 다음 주까지 계속 있을 테니 종목들 째려 보시고 일단 에스폴릭텍 신원종합개발만 살짝 말씀드리면 신원종합개발 저는 오늘 6,000원 초반에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왔어요. 빌어먹을 6,200원까지만 찍었네요. 그 다음에 에스폴릭텍도 저는 2,000원대 보고 있습니다. 3,000원 극초반이나 2,000원 후반 보고 있어서 여전히 매수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다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9월 중에 뭐 매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